요즘 자녀를 키우는 분이시라면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제 주위에도 이렇게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그냥 시중에서 떠도는 우스갯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실 이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수학을 포기한 자, 이게 정말 우리 사회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는데요. 왜 이러한 수포자들의 이야기가 생겨난 것일까요? 또 이것은 사실은 우리 시민교육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수포자와 같이 이 기초학력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이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 기초학력이 부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그 대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건 매우 궁금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서울교육대학교의 김도남 교수님을 모시고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교육대학교에 있는 김도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초학력 부진, 무엇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인터넷에서 재미로 보는 자료입니다. 학생들이 문제에 대한 답안을 쓴 내용들인데,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재미를 느낄 수도 있지만 교육적으로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또 생각해봐야 될 점이 좀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풀 때 틀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이 답의 정답을 맞추려고 쓴 그런 답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답의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 또는 의사소통 측면에서 보면 타당하지 않은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기초학력 부진에서 오는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그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한다 그랬을 때, 이 친구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들도 이런 친구들이 이런 글을 썼을 때 우리들도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같이 살아가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같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어떤 그 기본이 되는 것이 기초학력 부진에서 오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부진의 개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개념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학교 학습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 이게 학습의 기초가 되는 것을, 토대가 되는 것을 이제 기초학력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 학습에서 기초적, 기본적 학력, 그냥 학교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갖춰야 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기초학력으로 보는 입장이죠. 세 번째는 상위 학년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또는 토대가 되는 학력, 그러니까 4학년 학습을 한다 그러면 3학년에서 그것이 갖춰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초학력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다음 네 번째는 의무 교육에서 국민 공통 필수 교육, 필수 학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무상 교육으로 올해부터 실시하게 되는데, 중학교까지에 필요한 어떤 그 공통을 갖춰야 될, 국민 모두 갖춰야 될 그 학력을 기초학력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력, 이걸 기초학력으로 보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학력을 기초학력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들 어떤 기초학력의 어떤 여러 정의들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학교 학습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학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소로 필요한 학력을 우리가 기초학력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초학력이라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초학력을 정의하기보다는 기초학력은 그 교과의 어떤 교육 과정의 변화나 사회 변화에 따라서 그 기초학력의 어떤 요구되는 능력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화에 맞추어서
좀 유연하게 기초학력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학력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기초학력이 이제 갖춰졌을 때 다른 학력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기초학력이 부진이 왔을 때는 다른 학력이나 학습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부진이었을 때, 부진 있는 학생일 때, 그 학생이 그게 누적됐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특별히 연구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많은데요. 이 기초학력도 학력이라는 거죠. 학력은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시작되는 곳이 이제 유치원이라고 보면 유치원 아동들부터 이제 기초학력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기초학력 부진이 생기는 기초학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요 연구는 이제 가정의 그 저소득층과 일반 가정의 학생들을 비교해서 그 기초학력 부진이 어디가 더 높으냐 이렇게 했을 때 저소득층의 그 가정의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더 높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유들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초학력 부진이라는 것이 유치원부터 시작돼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누적되게 되면 그 결과가 그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그 학력의 어떤 저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봄으로 해서 이런 기초학력 부진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학력이 어떻게 성취되냐 하는 것의 문제인데, 기초학력은 이 학력이기 때문에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거나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학력이 가장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 타고나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것을 성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학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학교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걸 성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도 학력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노력을 통해서 또는 학교의 교육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걸 얻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학력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어떤 제도를 통해서 전문적인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그 특성에 맞게끔 맞춤형 학습을 통해서 기초학력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만 기초학력을 갖추어서 제대로 된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학력이 어떤 생기는 원인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초학력이 생기는 원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주체가 되는 그 대상들이 첫 번째는 개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 개인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또는 인지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지거나 다른 활동들에 관심이 많아서 그 학력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그 노력이 좀 부족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 학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적인 요인인데, 가정의 어떤 가족 구성원이나 또는 가정의 어떤 교육 환경이나 또는 교육에 관심 같은 것들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부진인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 요인인데요. 학교 요인은 이제 학교에서 교사들이 시간을 가지고 좀 뒤처진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교사가 그 시간적 여유가 없다거나 또는 학교에서 또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어떤 교사가 없다거나 또는 그 시간을 학교에서 낼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없어서 학교에서 충분히 지도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학교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학력의 어떤 부진의 문제에서 이 제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교육부나 정부에서 기초학력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교사와 학교에서 실행할 수 있게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경제적 또는 인적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제도 차원에서 이게 시스템이 잘 마련됐을 때 기초학력이 잘 진행될 수 있고 학생들이 기초학력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틀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초학력 부진 비율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되고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런 것을 좀 살펴보면
여기 보면 중학교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학년 학생들의 그 기초학력 미달의 비율을 이렇게 보면 어느 해는 여러 과목별로 높다가 특정한 해는 기초학력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한 3%에서 10% 정도가 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로 이렇게 판정되고 있는데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교육부나 아니 국가에서 기초학력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할 때는 기초학력 비율이 많이 낮아졌다가 또 관심이 좀 줄어들면 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이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졌을 때 이 기초학력의 비율이 줄어들고 학생들의 학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학력의 어떤 그 부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정부의 그 기초학력 보장을 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체계가 갖추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나 교육부에서는 이제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기초학력 보장법 같은 것을 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것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기초학력 정책들이 잘 추진돼서 학생들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학교와 교육청에서도 이제 해야 할 좀 일들이 많은데,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이제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평가를 시행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부진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전문 교사를 확보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그 부진 학생들은 일반적인 학습에서 실패한 학생들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맞는 맞춤형 그 학습 지도를 좀 실천해 줘야 학생들이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정적인 요인도 중요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는 이제 부모들이 학생의 학력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게 되어 있고, 학습에서 가정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좀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학생의 학습 지원을 시간 날 때마다 좀 해주시는 것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자체의 어떤 그것도 필요한데, 학생들은 자신이 학습할 수 있다는 그 학습 가능성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도 이제 교사의 도움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긴 한데, 일단은 학생이 스스로 자기가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믿고 실천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 학생이 학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마음 자세, 또 노력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이 학습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적 해법을 좀 생각해 보면, 예전에 우리가 기초학력이나 또 학력을 생각했을 때는 그 학력이 부진하거나 기초학력이 부진할 경우에는 그게 학생의 노력의 부족이나 학생의 어떤 인지적인 능력의 부족으로 해서 학생이 공부를 잘 못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보면 그 학력의 어떤 측면들이 이제 교육적인 접근에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기초학력이 부진이 생겼다는 이런 관점들이 더 많이 제기되고 있고, 교육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부족을 해서 기초학력이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어떤 접근은 이 기초학력 보장을 국가에서 교육적 시스템을 확보해서 그 학생들이 갖출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그 기초 학력 부진에 대해서 이 뜻도 설명해 주시고 또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대책도 짚어 주셨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특별히 이제 제 기억에 강조해 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일종의 이제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기초 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이 교육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이 제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제 저희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말씀도 해주셨고 저희들도 또 알고 있습니다만은, 해외에서 이런 그 기초학력 부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의 예나 사례가 있으면 하나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하나의 사례를 좀 들어보면 미국의 사례인데요. 미국에서는 모든 학생 성공법이라는 그 법률이 있는데, 이게 주정부와 연방 정부에서 이걸 시행하는 법률이어서 모든 주 정부들이 따라야 되는 건데,
모든 학생들이 이제 공정하고 공평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이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이제 그 방안으로 제시된 법안인데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이제 법률이 시행되다 보니까 모든 그 주의해서 그걸 따라야 되고 또 그 제도에 맞춰 법률에 맞춰서 이제 교육 제도를 만들고 교육 방법들을 구안하고 학교에서 그걸 실행함으로 해서 모든 학생들이 그 기초학력에 대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도 이제 그런 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기초학력 보장들이 좀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그 모든 학생 성공을 보장하는 그 법안은 제 기억에 아마 그 2015년인가 네네, 최근에 네, 만들어진 2015년 것 만들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방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어서 주에 의해 주정부나 또 주정부 이하의 모든 학교들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법안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뭐 학생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는 이제 또 다른 개인과 가정의 차원인데 저희들은 또 이제 학교와 제도의 문제는 사실은 또 공적으로 학교가 해야 할 일, 또 국가 제도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우선 그 학교 차원에서 기초학력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다른 방법도 말씀을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이제 저로서는 역시 이제 학교 차원의 문제는 선생님들의 이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방법이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그 학교에서 이제 기초학력이 부진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교사들이 이제 학생을 지도했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교사와의 어떤 그 교수법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들도 꽤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기초학력을 전담해서 지도할 수 있는 이제 그 전담 지도 교수 또는 전문 지도 교사가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그 기초학력 지도 교사들은 그 학생에게 맞는 어떤 교수 방법들을 사용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는 또 학습 자료들을 사용해서 그 학생들이 학습에 적응하고 또 모자란 부분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이끌어 주시면 기초학력을 그래도 잘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교사들의 어떤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적 차원에서. 네. 그 이제 저도 이제 학교 일에 좀 관련을 하고 있어서 학교 차원에서 아마 지금은 공식적으로 이 선생님은 기초학력 부진을 학생을 담당하는 전문 교사다 이렇게 그 타이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이제 자주 지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이제 경험이 쌓이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전문성이 확보가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제 김 교수님 말씀은 저희들이 그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기초학력 부진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 교사 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이렇게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역시 이제 기초학력 부분은 이제 부진의 경우가 문제니까 그 부진한 학생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다수는 아니어서 또 상황마다 또 학생 자신이 처한 상황도 다르고 해서 아까 중간에 강연 중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맞춤형 학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학생들의 맞춤형 지도하고 관련해서 학교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혹시 뭐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으면 좀 들려주십시오. 그게 이제 맞춤형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 학생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고 부진 요인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 부진 요인에 맞게끔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그 맞춤형 학습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학생들을 진단할 수 있는 올바른 도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어떤 판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식견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부진한 요인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부진한 요인에 맞게끔 그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 또는 그런 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학생들을 지도한다 그러면 그 부진 요인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부진 요인을 중심으로 그걸 좀 해소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처음에 그 미국 경우에 말씀하셨던 저희 나라도 이제 이런 유형의 제도가 있어서 그 모든 학생에 대해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또 왜 부진이 일어나는지 그런 요인을 찾고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겠다 제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진단과 관련해서 이 현재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진단 장치나 평가 방식이나 제도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아까 강연에서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좀 사례가 있으면 저희 소개받고 싶습니다만. 지금 그 기초학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우리나라 시험 제도는 예. 학업 성취도 평가가 있는데 지금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전체 학력을 확인하는 것이긴 하지만 거기서 기초학력 학생들도 이렇게 분류해서 판정하는 그런 걸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학업 성취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표집으로 이루어지는데 3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인데 거기서도 이제 전체적인 학력을 측정하지만 기초 학력을 판단하는 이제 그런 장치들이 돼 있는 평가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전에 좀 시행됐던 그 평가로는 기초학력 진단 평가라는 것이 따로 존재했었는데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되다가 이제 중단된 그런 시험도 있는데 이거는 전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진 도달과 미도달로 나눠서 이제 미도달 학생들이 부진인데 그 미도달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국가적인 정책들도 꽤 많이 펼쳐졌던 그런 시험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학력 그걸 한다 그러면 지금 표집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5월 국가 차원에서는 표집으로 하고 개별 학교에서 그 평가 도구를 활용해서 학생들을 평가한다 그러면 그 충분히 기초학력 부진을 가려내서 그들에 대한 어떤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지금 그 말씀하고 관련해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제시해주는 그 추이표를 제가 자세히 한번 보았습니다. 봤더니 이제 그 제시하신 표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세 개의 교과에 대해서 중3하고 고2였습니까? 중3, 고2 지금 국가 학업 성취도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대략 그 수학은 뭐 좀 들쑥날쑥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거의 한 10% 수준까지 갔고, 또 영어도 꽤 높은 편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뭐 거의 5%가 넘는 그런 수준의 기초학력 부진 비율을 봤습니다만은 이제 사실 기초학력 부진이라고 하는 것이 꼭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만 이제 국한된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것만 아니고 이제 평가를 시행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이제 몇 과목을 중심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그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만 하는 건데 뭐 사회나 과학도 이제 그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매년 하지 않고 번갈아 가면서 그 과목도 시행을 하는데 매년 나온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추이를 조금 넣기 어려운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좀 추진되지 못하고 이제 관심을 가졌다가 또 관심이 없어지고 해서 아까 그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국가가 제도적으로 얼마나 관심을 갖는가 하는 게 기초학력 부진의 해결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희들이 이 제도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있었던 편인데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왜 그러면 우리가 좀 일관성 있게 이 부진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지 못했던가 하는 그 원인이 좀 궁금했습니다만은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가적인 좀 법률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교육을 입안할 때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기초학력 보장법 같은 그 법률을 국가적으로 그걸 선정해서 그걸 발효해서 교육청과 학교에서 그것에 따라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시스템도 잘 갖춰지고 거기에 예산 지원이나 인력 확보나 또는 학생들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이런 체계들이 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어떤 법률적인 그런 것이 만들어졌을 때 이 기초학력 이게 잘 보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김 교수님께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좋은 제안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지원 체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저 기초학력 보장법과 같은 법적인 체계도 갖추어야 한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저희들이 중간에 이제 그 법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은 학교 교육에서 이 전문 교사의 필요성, 그것도 이제 강조를 해주셨고, 또 그 기초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도구나 평가 제도의 마련,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 생각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전망을 하시는지, 또 마지막으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이 기초학력에 대한 관심이 다시 조금 살아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같은 데서 이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기초학력에 대한 기본적인 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기초학력에 대한 어떤 진단 또는 사회적 관심들을 좀 불러일으켜서 기초학력에 미달 학생들이 좀 줄고 또 그 학력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이제 국가나 교육부 또는 뭐 교육청 같은 데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학생들을 좀 돕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이제 저희들 결론의 하나는 국가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김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